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자를 모르는 숙맥 신랑의 잠자리 고민을 해결한 맛동서와 여종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선비가 있었다. 영리한 데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세상 일에 관해서는 도대체가 문외한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데다 책벌레 호라비 밑에서 성장한 탓에 여자에 관해서는 숙맥도 이런 숙맥이 없었다. 나이가 들어 장가라고 갔는데 이걸 어쩌나 첫날 밤인데도 신랑이라는 녀석이 신부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던 신부는 신랑이 혹시 불구자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신랑이 잠든 사이 손을 넣어 신랑의 연장을 잡고 살살 만져 키워보니 불현듯 물건이 커지는데 길고 굵었다. 이튿날 고민하던 신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친에게 갔다. 가서는 신랑이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자기가 신랑의 연장을 만져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여쭈었다. 딸의 얘기를 들은 부친이 아들과 사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걱정했다. 그러자 큰 사위가 나섰다. 장인어른,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버려서 아버지 혼자서 신랑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녀상열지사에 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 방법을 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소상하게 가르쳐서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에게 마음을 놓으시라고 했다. 다음 날 큰 사위가 신랑을 데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니 정말 신랑은 부부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큰 사위는 신랑에게 남녀의 교합에 관해 대충 설명을 한 다음 오늘 밤 창밖에서 차례대로 불러줄 테니 그대로 따라하라고 일러두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방에 들어간 뒤 큰 사위는 창밖에 서서 순서대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신랑, 먼저 신부의 옷을 모두 벗겨라. 다음은 신랑도 옷을 벗고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신부의 배꼽 아래를 손으로 더듬어 내려가라. 그런 다음 두 다리가 맞붙은 곳을 만져보라. 그곳에 도끼를 가지고 세로로 찍어서 쪼갠 것 같은 곳이 있는지 손으로 잘 더듬어서 찾아보아라.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신랑이 말했다. 형님,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알았다. 조금 기다릴게. 그러자 조금 있다가 신랑이 말했다.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매우 촉촉한데요. 이에 큰 사위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 그건 신부가 준비됐다는 표시니까 좋은 거야. 그렇게 촉촉해야 해. 이제 자네 연장을 꼿꼿하게 세워서 그 앞에서 조금 돌려대다가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하면은 힘껏 밀어넣게. 여기까지 불러주니까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신랑이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이제 모두 다 터득했으니 더 이상 부르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은 이날 밤 일을 잘 마쳤다. 아침에 신부가 방에서 나오더니 큰 형부를 붙잡고 좋아하면서 말했다. 큰 형부, 어젯밤에 불러준 그 내용이 참 정확하여 공부에 도움이 되던데요. 그런 내용이 어느 책에 적혀 있어요? 하고 물으니 형부가 크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그것은 말이야. 고문진보라는 책의 뒷표지 바깥에 따로 적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 이에 신부는 정말로 거기 적혀 있는 줄 알고 잘 기억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친정어머니가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신랑 신부가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니 신랑의 조종에 따라 딸이 호응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황홀하고도 신비로운 즐거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한참 좋아하다가 딸이 신랑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서방님, 너무 좋아요. 이런 감동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멀리 강남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랑이 응수했다. 아니, 여보. 강남이 얼마나 먼데. 아마 그 먼 강남까지 가려면 배가 아주 고플걸. 서방님, 배고픈 것은 걱정 없습니다. 아주 기막힌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에게 광주리에 밥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는 뒤따라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속삭이는 딸의 정감 어린 목소리를 듣고 친정어머니는 옛날 자기의 신혼 시절을 떠올리며 매우 흐뭇해했다. 이튿날 친정부모가 신혼부부와 함께 식사했는데 친정어머니가 평소와는 달리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면서 엄마, 왜 갑자기 밥을 2그릇씩이나 먹어요? 배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요? 난 몰라요, 엄마.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 광주리를 이고 뒤따라가려면 힘에 부쳐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2그릇씩 먹어두는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신혼부부 사이에는 그런 게 있다오. 며칠 후 부부는 시집으로 돌아왔다. 부부 사이가 좋으니 당연히 아이가 생길 수밖에. 세월이 지나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선비는 늘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크고 딱딱한 머리가 아내의 옥문을 통해 나왔으니 그 문이 어떻게 되었을꼬? 아마도 엄청나게 늘어나 넓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작은 연장이 그 넓어진 속에 들어갔다가는 큰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던져 넣는 꼴이 되어 풍덩하고 빠질 터이니 얼마나 부끄러울까? 차라리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창피를 면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는 사랑채에만 머물 뿐 안채로 들어가 잠자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렇게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다가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러다간 부부간의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둘째 아이도 낳지 못할 것 같아서 큰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친정까지 가서 큰 형부를 찾을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평소 신이 많은 여종을 불러 상의했다. 이복에 서방님이 아이 머리를 만지고 내 얼굴을 보곤 하면서 몇 년째 잠자리를 안 한다네. 아마도 아이의 큰 머리를 보면서 아이 머리가 나온 곳을 상상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말을 들은 여종은 한바탕 크게 웃더니 말했다. 마님,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걱정만 하셨어요. 소인에게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여종은 분주하게 드나들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였다. 이날 밤 여종은 준비해둔 숙인절미 덩어리를 솥에 넣고 데워서 물렁물렁하게 만든 후 큰 그릇에 담아서는 사랑채로 갔다. 그러고는 그 인절미 덩어리를 선비 앞에 놓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서방님, 제 손가락을 이 인절미 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낼 테니 잘 살펴보소서. 하고는 손가락에 물을 묻혀 인절미 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선비를 쳐다보면서 여종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방님, 이 인절미 덩어리에 제 손가락이 들어갔다 나온 자리를 보소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있으니까 그 자리가 도로 오므라들어 구멍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선비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종은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서방님, 이것이 곧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와 흡사합니다.
여자들의 옥문도 이 인절미와 같아서 아이가 나올 때는 큰 머리가 나올 정도로 넓게 벌어졌다가 아이가 나오고 나면 곧 이 인절미처럼 다시 오므라들어 좁아진답니다. 오늘 밤 마님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이 말을 들은 선비는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날 밤 아내를 눕혀놓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다리를 벌려 보기도 하면서 살피니 과연 그 여종이 말한 것과 같이 아내의 옥문은 잘 오므라들어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연장을 넣어 시험하니 옛날 아이를 낳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좋았다. 이후로 선비는 밤마다 부인을 혼자 자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럴수록 부부간의 정은 더욱 애틋해졌다. 여자를 모르는 숙매기자 새님 신랑을 데려다가 가르쳐가면서 살았지만 신랑은 평생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없는 줄 알았고 바람이라고는 피울 줄을 몰랐다. 부부는 아들, 딸 여러 명을 낳았고 신혼부부처럼 일생 서로를 위하면서 오래도록 해로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